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UTV 진행하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고 그린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기본 조건 해서 뭐 그린 IT 또 그린 IT를 활용한 어떤 에너지 절감 방안 이런 것들을 오늘 IBM 코리아의 정주전 차장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요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번 정권에서 처음에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 그린 IT였거든요. 그린. 네. 모든 게 다 그린이었는데 요즘 약간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린 IT가 그때 등장했던 배경이라든지 또 요즘 어떤지 그 점 말씀 좀 해보시죠.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초기에 그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언론화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모르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이 발족돼서 이제 실제로 정책에 여러 가지 그린에 대한 그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큰 분류해서 10개 정책이 설립이 돼서 네네.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린에 관련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게스트님께서는 네.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5년이 흘렀어요, 거의. 네. 근데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절감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네. 이미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들조차 이제 에너지, 그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고, 음. 근래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뭐 전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반인의 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네. 그런 걸 IT 산업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게 이제 준비되고 있다고 본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자, 뭐 그런 좋은 변화도 있지만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기세가 네. 전기세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 전기세가 이미 오르지 16% 오르지 않나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 네. 근래 이제 한국의 전기 요금이 너무 싸다는 네. 인식도 많았고요. 실제 이제 전력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16%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반 들어서 이제 한전에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슈화됐다시피 다시 16%를 인상하는 그 인상안에 대해서 또 다시 그렇죠. 예.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고 IT 등 지식요금에 적용되는 특례 역시 없어질 예정이라서 IT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상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되게 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요번에 이렇게 16%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싼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좀 비슷해진 건가요? 아직까지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그 비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로 볼 때 원가로 봤을 때 30% 이상의 인상은 굉장히 큰 거겠죠. 16%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IT 산업은 특히 이제 그 특혜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 기존의 그 누진제에서 제외되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네. 점점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 이런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얘기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공공 부분에 이제 IT 산업에 그 진입하고자 하는 이제 쪽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에 이제 차이가 생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장표에 나오는 것이 네. 올해 하반기부터 뭐 이렇게 시행될 네. 정책들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저희가 그린 데이터 이러면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요. 올해 2012년 하반기부터 그린 데이터 인정제라는 걸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우선권을 먼저 주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탄소 포인터제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가슴에 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탄소 포인트제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존에는 그 전기량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는 건지 그리고 시스템이 사용되는 그 전기량들을 조사해 가지고 실제 배출량 대비 이제 사용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집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절감하는 형태로 방향을 끌고 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뭔가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네. 아니면 에너지를 절감해 주는 것을 뭔가 알려주는 거라든지 네. 이런 분야가 아무래도 시장이 되게 많이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직접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공공 부문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네네. 일부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데이터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그걸 절감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요즘 그 데이터 센터 네. 현황 어떤지 네. 한번 국내 현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차트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그 국내 모 그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보시면 2008년도에 6,800억 정도에서 2011년도에 7,800억 정도로 겨우 이제 1,000억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 사이에 저희가 실제로 소모된 전력량을 보면 2008년도에 11억 킬로와트에서 2010년 말에 벌써 20억 킬로와트가 넘었습니다. 네. 실제 시장 규모는 거의 6분의 1 정도 성장했는데 전력 사용량 2배 이상 증가한 거고요. 데이터 센터별로 이제 전력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일반적으로 이제 센터당 한 9만 메가와트 정도 소모하게 됩니다. 네. 대개 이제 충주시를 저희가 이제 사례로 많이 드는데요. 네. 충주시가 한 22만 정도의 가구인데 충주시 전체가 1년 써봤자 26만 메가와트입니다. 네네. 결국 데이터 센터 세 개면은 웬만한 중소도시 그렇죠. 하나 정도의 전기를 쓰는 거고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장표는 어떤 신문에 보도된 자료 같은데 네네.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근래 그 일본의 데이터 센터들이 대지진 이후에 그 부산에 많이 유치하는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정 회장도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모 기업이 이제 부산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나 구축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그 전력 사용량이 한 22만 메가와트 정도. 네네. 28만 메가와트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충주시 인구 2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력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기존의 많은 행정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전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폭넓은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당장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당장 그 건물 하나가 아니라 수십만 명을 수용해야 될 이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진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식경제부가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어웨어니스를 높이고자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외국은 어떤가 싶어서 찾아보니 구글 같은 경우에는 PUE라는 전력 효용량을 측정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한 1.1 정도를 보이고 있고 페이스북은 1.07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이 되면은 완전히 거의 퍼펙트한 건가요? 어, 아니면 0이 퍼펙트한 건가요? 1이 퍼펙트한 1이 거고요. 퍼펙트한 거죠? 예. 네. 저희는 보통 이제 투입 대비 전체 데이터 센터 대비 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율인데 페이스북이 0.7, 구글이 1.1이지만 저희는 거의 3점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대비 최소한 3배 이상 비효율적인 상태인 거고요. 정부도 이제 최소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최소한 이제 저희도 한 2.0 안쪽으로 컨트롤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효율을 판단하는 근거라 뭐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PUE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PUE는 그 데이터 센터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 대비 네. 정말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1.2가 굉장히 이피션트한 거고요. 네. 한 2.0 정도 되면 에버리지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대개 이제 3.0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 외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 에너지 효율이 네. 아까 뭐 PU가 3.0까지 네. 왜 이렇게 효율이 나쁜 겁니까? 이유가? 크게 본다면 이제 에너지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데 못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위해서 IT에서 쓰는 전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개 뭐 냉각이라든가 부수 비용 이런 데서 소모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IT 자원이라는 것도 딱 살펴보니까 정말 프로세스가 계산을 위해서, 연산을 위해서 쓰는 건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뭐 메모리라든가 펜이라든가 네. 그 부수적인 데 쓰고 있었던 네. 거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력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스템이 사용되는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IT 시스템은 하루 중에 한 20%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아이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자원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 풀로 사용돼서 낭비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건 이제 IBM이 아니라 에머슨이라는 전력회사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집계하면서 네.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그 컴퓨팅 파워에서 1와트 정도를 절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2.84와트 정도, 거의 네. 3배 정도의 전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력을 사용하는 구조가 실제 IT 워크로드보다는 부수적인 데 많이 쓰고 업무 시간의 워크로드에 맞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풀파워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게스트님께서는 이제 많은 그 데이터 센터에 네. 이런 뭐 에너지 관련된 분들도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이제 에너지 관리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떤 고충들이나 어떤 니즈가 있는 건지 네. 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관리자분들은 그 기존에 저희 이제 최신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뭐 좀 노후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일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서는 당장 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기존의 IT 인프라들이 에너지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난방이라던가 전력을 좀 오버하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더 이제 심각한 게 뭐 일본의 대지진 사태라든가 요즘 빈번한 블랙아웃 현상, 네.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정전이 된다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안조차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기계가 꺼진다. 이렇게 단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특정 데이터 센터는 UPS가 가능한 전력을 빼고 나머지는 꺼버린다. 네. 이런 게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정책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이제 비상 대처 외에도 평상시에 이제 좀 전력을 절감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좀 고민해 보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IBM은 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네. IBM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것에 대한 방향 네. 좀 말씀해 주시죠. IBM은 사실 항상 그렇지만 IBM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빅그린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벌써 5년 전부터 빅그린 프로젝트를 하고 매년 10억 불 정도 저희 돈으로 뭐 1조 원 가까이를 네. 그린 IT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IT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IBM의 그 유닉스 장비 역시 파워 7 칩이 나오면서 과거 대비 거의 전력 소모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에너지 절감을 미리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IBM이 사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IBM이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에너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하게 보면 IBM이 이제 단순히 기계라든가 특정 기술이 한정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설계라든가 냉방 설계와 같은 서비스 컴포넌트의 부분에서 넓게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마이크로하게 보면 세부 기술에 대해서 서버 통합이라든가 뭐 직류 교류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PDU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시스템 자체 기능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건지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린 이제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주로 얘기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금 솔루션이 여기 보이는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라는 겁니까? 네. 이건 소프트웨어입니까? 네,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AIX 내지는 뭐 리눅스, 윈도우가 이제 기계가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역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도 기계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요걸만을 위한 특정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아무데나 다 깔리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계시는 모든 OS에 설치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단순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펌웨어에 접속해가지고 에너지 정보를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해당 장비에 이제 그 에너지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서버 외에 그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스토리지라던가 네트워크 내지는 넌 IT 장비에 네. 대해서도 IPDU라는 걸 장착해가지고 에너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펌웨어가 있는 장비에서는 네. 다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IT 장비에 대해서 대부분 집계가 가능하고요. 네네. 넌 IT 장비에 대해서도 IPDU라는 걸 통해서 실제 에너지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나온 지도 얼마나 됐습니까? 이 AM이라는 AEM은 사실 그 실제 독립 시스템이 아니라요. 그 디렉터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IBM의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네. 벌써 4,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그 나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쓴 데가 꽤 있겠네요. 예. 근래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도입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기존에 도입하게 되면 기존과 다른 게 고객분들께서 일단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웨어니스 측면에서도 과연 뭐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쓸 건가,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 나간다 이 정도였는데요. 일단 현재 데이터 에너지량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시스템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실제 업무가 높을 때는 에너지를 오히려 좀 낭비하더라도 시스템에 더 많은 전기를 줘서 성능을 10% 이상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네네. 야간이나 실제 업무가 안 돌 때는 다시 에너지를 절감해서 에너지량을 다시 10몇 프로 이상 절감하는 형태로 실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실제 인터페이스 같은데?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라는 게 이제 막연한데요. 보시면 단순히 간단한 웹페이지 같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이제 GUI가 그 일반인에 그 친근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솔루션이라는 그런 선입견과 달리 IBM 사정에 맞게끔 그 원화 표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전력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에 맞게 네. 커스터마이징이 쉽게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메뉴상에서 단순히 이제 값만 선택하는 걸로 한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AM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레거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네. 모니터링 자원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AM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크게 보면 현재 사용량을 측정하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컨트롤하고 그걸 레포트하는 기능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전력량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네네. 지금 이 차트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저희 IT 장비를 데이터 센터에 도입할 때 이제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장비를 예를 들어서 큰 기계를 하나를 구매하게 되시면 주로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 전력이 필요한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단순히 장비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에 맞게끔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사용량을 딱 측정할 수 있으면 오버사이징 되는 부분을 네.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추가적인 전력 인프라 도입 없이 새로운 신규 서버를 이제 충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실제 화면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통해서 보는 이제 화면이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근래 이제 최근 도입된 센터에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는 사례를 보면 네. 단순히 이제 최대 인풋 파워 정도만
평균 인풋 파워 정도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평균 맥스 내지만 미니멈 파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전력량 외에 온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서버에서 이제 사용되는 온도를 측정할 방법이 거의 없는데요. 저희 AM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서버의 온도를 볼 수 있어서 공조나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전력 사용량 같은 것을 네. 뭐 제한한다든지 네. 어느 수치가 스레시홀드가 되면은 네. 그런 기능들은 있나요? 네, 당연히 네. 예, 지원이 됩니다. 음, 저희가 이제 그 전력 제한이 사실 에너지 말씀을 많이 드리면 돈을 얼마나 아낄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IT 인프라에서 보면 전력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력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여기 있습니다. 오렌지색이 그 블랙아웃 된 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륙별로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유럽 대륙도 굉장히 심각했고, 미국도 어. 굉장히 심각했고, 네. 근래 인도는 이제 정전이 한 번 나서 전체 10억 인구 중에 6억이 이제 며칠 동안 전기를 못 쓴 오.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덥다던가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교통도 마비되고 네. 전체 인구가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요. 가까운 우리 주변을 보면 작년에 이제 일본 대지진이 나서 전력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통해서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네.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는데 현재 이제 저희 한전에 가시면 실제로 이런 차트가 보입니다. 거의 5분 단위로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고요. 아. 5분 단위로 현재 남은 전력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렇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급박한데요. 전체 에너지에서 가용한 양이 거의 8%에서 7%가 유지됩니다. 겨울이면.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이제 극도로 떨어져서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은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력이 부족하면 기계를 꺼버리는, 네. 죄송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를 꺼버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만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사용하면 반대와 같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장비에서 쓰는 맥스의 전력량을 한 20% 정도 낮출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원하는 만큼 전력량을 맞추고 정작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풀파워로 가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이 이제 작년에 그 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IBM 장비들이 운영될 때 다른 타사 장비들은 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운시키는 동안 IBM은 네. 파워 캐핑 기능을 통해서 일정량을 절감하고 네. 전체 장비를 운영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연함을 갖고 있는,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이거 실제 화면인 것 같고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나 실제 콘솔에서 저희가 작동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웹 화면에서 들어가서 대상 장비를 선택한 다음에 이 장비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최대치를 정할지 퍼센트 내지는 숫자로 정해주면 자동으로 그 장비가 그 지정된 인계치만큼만 전력을 네. 사용하게 됩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다이내믹하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동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는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린 전력 절감 기능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유사시에 전력을 이제 최대치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출근하는 9시와 10시 내지는 피크 타임 때? 피크 시에만 전력을 최대한 쓰게끔 하고요. 워크로드에 따라서 피크치가 아닌 경우에는 전력을 절감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기능이 파워 세이빙 기능이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입혀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건 실제 사례인 것 같은데, 하면. 예, 네. 현재 이제 이 차트는 저희가 특정 고객사에서 에너지 절감을 이제 위해서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요. 보시면 피크치의 CPU 사용률이 높을 때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로 시스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용률이 낮을 때는 파워 세이빙을 통해 가지고 전력량을 한 15% 정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력량 시스템을 안 쓸 때는 전력량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IBM의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률이 높을 때 전기를 더 줘가지고 성능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하면 시스템을 많이 쓸 때는 좀 더 네. 성능을 향상시키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떨어뜨리는 게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 화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작동하는 그 오퍼레이션 화면인데요.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가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세이빙에 대해서 이제 스태틱 세이빙인데요. 이거는 시스템이 이제 전력을 절감하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기기가 생산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력을 절감하는 최대치에 따라 최대치로 낮춘 다음에 장비를 운영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걸 적용하면은 전력이 이제 일정하게 딱 절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 세이빙 기능인데요. 다이나믹 세이빙 경우는 이제 실제로 시스템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력량이 조절됩니다. 다이나믹 세이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력을 최대한 절감하는 모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성능을 최대화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되지 않을 때 전력을 최대한 절감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 때 네.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러시 베이스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그 파워 세이빙 정책들을 팔러시를 줘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빙을 그 룰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고객사의 업무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는 네. 에너지 세이빙을 적용하고 특정 시간대는 퍼포먼스 향상을 적용하고 그런 네.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룰 베이스로 그렇죠. 가는 거네요. 네. 자, 실제 그러면 국내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사례는 어느 업종 분야입니까? 이건? 이건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 쪽 공공부문 예, 쪽. 자료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IBM 장비 외에 넌 IBM 장비들, X86 장비들, 네트워크라던가 스토리지 네. 장비들 역시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재작년에 구축돼서 이제 한 1년 정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하고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사용하고 계셨고요. 올해 들어서 실제 절감하는 형태로 더 진보해서 구축하는 형태로 논의 중인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IPDU가 연례대라는 거는 네. 거기 모니터링하는 펌웨어 이게 연례대라는 건데 뭔가 무슨 뜻입니까? 스토리지라든가 네, 네트워크 네트워크. 같은 서버가 아닌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그 제조부문 사례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그 실제로 에너지 세이빙을 통해서 절감한 사례를 실측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그 전체 이제 그 고객사의 부하나 정책에 따라서 세 가지 큰 레이크 단위로 이제 전력 사용량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워크로드에 따라서 맥스 한 15%, 한 네. 13%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절감되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실측 데이터를 보시면 정책에 따라서 그룹 1, 그룹 2, 그룹 3를 보시면 네. 스태틱 세이빙일 경우에 12%, 21%, 13% 정도 에너지가 절감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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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AEM 쓰시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내지는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에너지 절감량 역시 이제 예측 수치만큼 이제 절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에너지라는 게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내지는 시스템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어웨어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다면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현재 IT 인프라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가능하고 여유가 되시다면 좀 더 확장해서 에너지를 네.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좀 인프라를 운영하셨으면 하는 게 제 권장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질문 많이 주시니까 저희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지금 설문 같이 나가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 2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겠고, 오늘 질문 잘한 분한테는 저희가 베스킨 라빈슨 또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이종필님, 저자님, 네. 저자님이래. 그 게스트님 좀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이면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세요. 아, 네. 우리가 10분한테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네. 주면서 좋은 질문이라고 아, 해주세요. 네. 편하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이종필님,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와 같게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 업종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체계가 있는지요? 현재는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식 특례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네. 그 전기 요금에 대해서 특례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처럼 누진제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정책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지식산업 특례 요금을 없애고 네. 점점 더 이제 좀 더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께서 요즘 전력량 수급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자체 전력 발전기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다니면서 여쭤보고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그 전력량을 절감하고 PUE를 줄이기 위해서 좀 눈 가르고 아웅식이긴 한데 네. 데이터 센터 내에 발전기를 두는 고객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석유 발전기를 돌려서 음. 전기를 쓰고 나가는 걸 줄이는 형태로 하는 데도 그렇게 고민하는 곳도 많으시고요. 네. 두 번째 공공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절감하는 형태로 고려하고 계신 분이 많으십니다. 네. 자, 김수열님, 가상화에 기반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린 데이터 시스템 구축 시 전기 등의 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실사용량 측정과 SLA에 따른 요금 청구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훌륭한 질문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가상화되고 클라우드화 되면 그 미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들은 그 전기량이라든가 이런 걸 최신 장비가 도입해서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그 파티션이라든가 특정 업무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AEM을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비별 내지는 뭐 파티션별 사용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김수열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저희가 베스킨라빈슨 기프트권 보내드릴게요. 류성민님, 공공기관인데 현재 데이터 센터로 전기 절약과 그린IT를 실현한 공공기관이 있는지요? 향후 COT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공공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 질문은 아마 이제 그 고객분뿐만 아니라 IT를 하시는 많은 분한테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IT 컨설팅하고 뭔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공공기관에 구축된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제안을 받을 때 에너지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항목화되고 이슈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준서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알려주셨습니까? 이메일 어드레스 네. 불러주세요. JUNG JUNG JW JW O 알파벳 O입니다. 알파벳 O. 네. 골뱅이 kribm.com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준원 차장님 오늘 게스트님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에 오늘 답변 드리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은 나중에 추후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류성민 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창원님, 국내 IDC들의 전력 관리를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아까 3.0은 좀 너무 좀 공감이 안 간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과 저희가 받는 통계치에 대한 자료고요. 뭐 다르실 수도 아마 운영하시는 센터가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메이저 뭐 SI 업체라던가 내지는 뭐 몇몇 공공단체들에 대해서 조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유미연님께서 가상화 클라우드도 전기 절약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적정 한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가상화와 클라우드는 이제 전기 절감을 위한
그 절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필요한 시스템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네. 에너지 절감률은 굉장히 크겠죠. 예를 들어서 20대 있는 서버를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 대의 서버로 통합할 수 있다면 네. 절감률은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상화라는 것, 가상화를 제대로 도입한다든가 아키텍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면 절감 효과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어떤 인프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미연 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고요. 좋은 질문자. 김윤철 님,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다면 발열량도 줄어들 텐데 이 경우 기반 시설, UPS나 항원항스키 같은 것들과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반 시설의 다운그레이드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에머스리란 전력 회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IT 인프라가 이제 전력을 사용하면 전력을 사용하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거기에 드는 냉각 비용이 저희 보통 똑같이 100원 내지는 120원을 산정하는데요. 실제로 전력량을 줄이면 똑같이 그 발열량도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의 비용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거의 수치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에머슨의 2.84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의 전력량을 100원을 절감하면 전체 기반 시설은 2.84배 정도로 줄일 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필님, AEM을 통해 장비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지요? 네. 많은 부분이 궁금해 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에너지를 이제 컨트롤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IT의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인 프로세싱 유닛을 가지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 시스템의 CPU 클럭을 떨어뜨리고요. 사용을 많이 할 때는 클럭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이제 절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이정필님도 좋은 질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도현님, 전력 감소를 위해 개별 블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해도 항원항스키나 UPS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지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에너지 절감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개별 블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해도 항원항스키나 UPS는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꼭 구축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정주님, 데이터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원항스키부터 서브 네트워크 장비까지 뒤섞이다 보니 장비별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는데 AEM 솔루션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EM 도입 비용이 전기료 절약분보다 더 크다면 결제받기 힘들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고요. 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는 이제 디렉터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부입니다. 그래서 IBM의 유닉스 장비를 구매하셨으면 그 유닉스 장비에 들어간 AIX의 버전이나 내지는 특별히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구매하신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라이센스 구매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절감을 위한 컨트롤에는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존에 운영 중인 IBM 장비가 있다면 이미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단순히 액티베이션을 못해서 사용 못하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아마 네. 큰 부담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주님도 저희 좋은 질문자로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자로 당첨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원님, AEM 응용 시나리오 상에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지요? 네. 탄소 배출량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요.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실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은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이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음. 직접 측정은 안 되고요. 아마 환산해서 측정은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김태중님, IBM의 에너지 스케일 위드 AM을 도입 시 비용 대비 효과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도입 비용의 차이와 적용 전후의 업무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네. 답변 비슷한 것 같죠? 네,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용하는 곳이 있는지요? 리스 방식으로도 제공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현재 이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고요. 네. 아까도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음. 그 절대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얼마나 부담이 없길래 계속 부담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IBM 유닉스 장비를 사시면 네. AIX를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AIX의 버전 중에 그냥 상위 버전을 사시면 모든 라이센스가 들어있기도 해요. 네. 근데 AIX의 상위 버전과 중간 버전은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 정도고 구축 역시 올해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희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구축을 지원해드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에너지나 현재 IBM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는 비용보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네. 이거 괜찮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아까 여러분들 게스트님 정준 차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 네. 이메일로 오늘 방송 들은 사람이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파워 세이빙 방식 중에서 다이내믹 세이빙 적용 시 임계치를 지정하여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절전 모드 등의 전환 등의 또 기능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그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에서 모니터링 되는 항목들은 전부 다 임계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액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더 세이빙을 하게끔 한다던가 내지는 성능을 더 넣어준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뭐 단순히 시스템의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메일이라던가 내지는 기존 관제 시스템에 통합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네. 되게- 윤영식, 네. 네, 죄송합니다. 되게 좋은 네네. 질문이었습니다. 이분 아까 좋은 점 했어요, 이미. 네. 두 번 안 줍니다, 저희가. 윤영식님, 프로세스별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거나 예측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프로세스별로는 좀 곤란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대훈님께서는요, IT에서 그린 에너지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본 강의에 관련된 이노베이션이 뚜렷이 나타난 것과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컨버전스 된 거 두세 가지 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좀 어려운 질문 네. 같은데요. 사실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은 에너지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IT 인프라 차원에서 일반적인 스탠다드 IT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직접 제어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비용 측면이 아니라 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 듣고 비용 절감, 원가 절감 이런 거보다는 유사시 전력 대란 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게 이노베이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기무님, 저전력 서버도 중요하지만 서버의 발열량이 적게 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IBM 서버에서의 발열량에 대한 경쟁력은 어떤지요? 네, IBM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찍부터 에너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파워 7이 장비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에너지에 획기적인 면을 가지게 됐고요. X86 장비 역시 굉장히 에너지에 이제 혁신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파워 6 장비 대비 파워 7 장비는 전력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네. 줄어들었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차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보면 51코어 장비에 IO 드로우를 3개를 꼽더라도 파워 7 장비의 전력량이 3000W, 4000W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IBM 전체의 장비나 모델들이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창원님, IBM의 PMDC나 네. NFC의 국내 레퍼런스가 실행이 되었는지요? 그린 IDC의 좋은 방향을 생각돼서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질문 같은데 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잘 몰라서 PMDC나 NFC의 레퍼런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린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그 데이터 센터의 설계나 저런 실제 그 전력량, 뭐 발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 MTS 쪽, 그 컨설팅 쪽에서 데이터 센터 컨설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번 올해 5월인가 6월 달에 이 PMDC 관련돼 가지고 네. 제가 그때 그 반년틀인가 호텔에서 네. 할 때 제가 그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아, 네. 네. 포터블 모듈러 네. 데이터 센터. 뭐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네. 자, 오창원 님도 좋은 질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민병규 님, 타사 유닉스 서버, X86 서버도 AM으로 관리가 가능한죠? 네.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네. 타사 유닉스 서버에 대해서 IBM이 전력을 직접 컨트롤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X86 서버나 유닉스 서버에 대해서 전력량을 모니터링해야 된다면 IPDO와 같은 장비를 장착하시면 해당 장비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민병규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자로요. 정현철님, AM이 에이전트 방식인가요? 그렇다면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예리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는 그 실제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시스템에 설치돼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AM은 해당 운영하시는 장비의 하드웨어에 펌웨어에 그 디텍션 해가지고 펌웨어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정현철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춘택님,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도 에너지 스텝 데이터 센터 평가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하는데 IBM 시스템과의 어떤 면이 차별화가 되는지요? 예, 제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네. 있는 데이터 센터 평가 서비스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역시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아마 데이터 센터 자체의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설계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와 같은 전력 모니터링 관리 솔루션 위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사한 서비스는 IBM에서도 동일하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성님, 서버는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계획적으로 강제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요? 보통 절감 효과 사례는 몇 프로인가요? 서버를 가동한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서버가 항상 풀파워로 작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나 다른 정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버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전력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은 항상 전기 사용률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를 사용하면 실제 장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전력을 절감하도록 강제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클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파워 캐핑을 통해 가지고 뭐 50%, 60% 이렇게 전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스태틱하게 저희가 파워 세이빙을 적용하면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혜연님, 기존 제품 활용도 그린IT에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IBM 제품에 대한 활용 솔루션은 따로 없는지요? 예를 들면 안 쓰는 스토리지 재활용이라든지. 네. 네, 이분은 재활용 쪽으로. 이분은 네. 저 현재 이제 에너지랑은 좀 네. 거리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스토리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신규 장비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에즈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재활용하거나 네. 아니면 리로케이션 하는 방안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코노 파기라는 아이디 가진 분, IBM, HP, 오라클 서버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센터는 AM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비슷한데요. 네. IBM 장비 외에 타사 장비나 넌 IT 장비도 IPD라는 걸 통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손세일님, 에너지 사용 관점에서 기업에서 직원 개인의 PC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VDI와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요? 네. 네, 역시 이제 좀, 인프라 쪽인 부분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개인 PC가 사실 굉장히 많은 전력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BM 유닉스 장비를 설명드렸는데요. IBM 유닉스 장비 51코어에 굉장히 큰 스토리지를 타더라도 네. 3000W, 4000W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일반 PC가 보통 300에서 500W 파워를 달고 나오고 실제 측정해보면 100W 이상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해서 구성한다면 에너지 절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에너지 절감보다 사실 업무가 더 비즈니스가 먼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설은성님, AEM 설치 시 필요한 비용 산정은 시스템 볼륨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는지요? 이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네. 이제 관제할 뭐 모니터링할 CPU 개수는 전혀 장비, 상관없는 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기무님, 공공기관 입찰에서 그린아이티 조건이 RFP에 포함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RFP 상에서 이제 저희가 보여지는 내용들은 관제된 현재 대상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에너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방안, 내지는 전력난 시 전력을 컨트롤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RFP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유석주님, 미래 녹색 성장을 위해서 녹색 연구단지를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든지 기후변화에도 모두 적용 가능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IBM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네.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건 있겠지만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까 이런 이제 운영하는 네. 중간관리자 같은 이제 마인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가지고 따로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우님, 데이터 센터 내 쿨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전기 절감에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좀 너무 개략적인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답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인지님께서는요. 네. 이게 뭐라고 했나? 졸렉스 JOULEX라는 솔루션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네. 아마 IBM 외의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유사한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86 시스템이라면 아마 그 표준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사한 솔루션이 있는 것 같은데 IBM 하드웨어와 뭐 전체 인프라 측면에서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란 솔루션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승호님, 은행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검토 시 IBM AEM의 차별화된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업무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에 대해서 아직 큰 접근은 없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 그린에 대해서 많은 산업군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그 제조와 그 금융 쪽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전력에 네. 대한 아직 마인드가 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네. 에너지의 안정성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 역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심정민님, 에너지 효율성 측정을 PUE 말고 다른 측정 방법도 연구된다고 하던데 그린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런지요? 이거는 제가 지원하는 분야를 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필님, AEM도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요? 오작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요? 액티브 에너지 매니저는 디렉터라는 서버 위에 구성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중화 구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제 서버이기 때문에 이중화까지 고려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네. 이중화 구성은 가능하고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이건 관제 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도 네. 실제 이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가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잘하신 분 8분이네요. 김수열님, 류성민님, 유미연님, 이종필님, 이정준님, 오창원님, 민병기님, 정현철님. 야, 오창원님이 아까 책도 받으시고 오늘 다 받으시네. 이 8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베스킨 라빈슨 파인트
사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먹으면 되겠네요. 또 설문에 지금 많이 설문에 응해주시면요, 여러분들 20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 하죠. 네. 현재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고 많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많은 고객사를 접근해보고 많은 데이터 센터와 많은 그 IT 프로젝트를 접근해보면 정작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에너지를 위한 솔루션과 정책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접근하셔서 이런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셨으면 합니다. 네. 홍남욱님은 당첨이 안 됐는데, 네. 제가 그냥 제 권한으로 당첨시켜드릴게요. 홍남욱님,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오늘 아주 게스트님께서 오늘 처음 방송인데도 아주 차분하게 아주 그 심도 있게 좋은 말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문가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방송해 보면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좀 딱 느낌이 오는데 오늘 아주 좋은 분 모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해주신 정준원 차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그 손들기 버튼에 보면 이모티콘 박수 치는 거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